산악열차의 종점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차역 융프라우 요후. 해발 3,454m에서 드디어 하늘과 맞닿은 첫 기차역 융프라우 요후에 발을 내딛었다. 역에서 연결되는 통로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숨이 턱 막힐 듯한 높이 해발 3,571m에 자리한 스핑크스 전망대가 나온다. 지금의 스핑크스 전망대는 1924년에 지어 화재로 소실된 산정휴게소 대신 세운 복합 구조물이다. 시속 250km의 강풍, 영하 8도씨의 추위, 그리고 눈사태 등과 싸우며 1970년 1996년 6월 새롭게 문을 열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곳은 관광객들을 위한 전망대 테라스 외에도 유럽의 방송전파 중계소와 천체 관측소, 상대성 원리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해발 3,571m, 감히 상상도 못할 높이에서 하늘과 마주해 본다. 융프라우의 날씨는 워낙에 변화무쌍하고 관측하기 어려워 평소에도 눈보라와 안개로 제대로 된 조망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날씨는 한 달에 4번 정도밖에 볼 수 없다고 하니 관광객들에겐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하지만 3,000m가 훌쩍 넘는 고지대에서의 강풍은 내리쬐는 햇빛이 무색할 만큼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를 선사한다. 해발 4,158m를 자랑하는 융프라우는 유럽의 지붕, 탑 오브 유럽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탁월한 전망으로 유명한 곳이다. 몽블랑, 마터오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이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소문난 곳이기도 하다. 융프라우는 젊은 처녀를 뜻하고 요우는 봉우리를 의미해 젊은 처녀의 어깨 또는 처녀봉이라고 불리는 융프라우. 사실 융프라우는 만년설 봉우리를 말하며 관광객들이 올라가는 곳은 바로 이곳. 산악열차의 마지막 역이자 전망대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차역 융프라우 요우다. 융프라우를 탑 오브 유럽의 정상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유럽의 최고봉을 뜻하는 것이 아닌 유럽에서 열차를 타고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뜻에서 온 별칭이다. 그만큼 산악열차의 운행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면서 그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프스의 탁월한 전망은 눈을 현혹시키지만 철망 사이로 보이는 발 아래의 높이는 걷는 이로 하여금 아찔하게 한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설국은 잠시 뒤로 하고 융프라우 요우 또 하나의 볼거리, 얼음궁전으로 발길을 돌린다. 빙하 아래에 마련된 알프스의 동하나라 얼음궁전. 알프스에서 가장 긴 빙하인 알레치 빙하 20m 아래에 위치한 이 얼음궁전은 1934년 뱅엔과 그린델바트 출신의 두 산악가이드에 의해 만들어졌다. 사방이 온통 얼음으로 둘러싸인 얼음궁전. 이곳은 여름철에도 영하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얼음 조각상들이 녹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전시된다고 한다. 높이도 높이지만 빙하 벽을 뚫고 이렇게 멋진 얼음나라를 만들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얼음궁전을 나와 또 다른 전망대에 올라본다. 설국에 가까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플라토 전망대. 직접 눈 위를 걸으며 알프스의 설산을 느껴보는 재미가 일품이다. 빙하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알프스의 설경은 그림 속에서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풍경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킨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 융프라우 요우의 정상에서 맛본 설산의 눈부신 풍경. 그 아름다운 설경을 뒤로한 채 다시 레일 위를 달려 내려가는 길은 철로를 올라갈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알프스의 풍치를 그대로 옮겨놓은 소박한 분위기의 마을조차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고 어느덧 멀리 떨어진 융프라우의 만년설이 열차를 배웅하는 듯하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뿐인데 무언가 새로운 기분이 든다.
그도 그럴 것이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앞에서 사계절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점차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을과 여름을 지나 스위스 특유의 포근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지는 봄의 따스함을 만끽하게 해준다. 스위스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푸른 초원과 우거진 녹음으로 알프스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산악기후의 특성을 띠지만 복잡한 지형으로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이는 스위스는 이러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찾는 이로 하여금 여행의 참맛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눈길 도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가 마음을 사로잡더니 어느새 열차는 융프라우 요우로 가는 산악열차의 첫 출발지였던 라우터브르넨에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두 눈을 의심할 만한 멋진 풍경이 역에 도착한 사람들을 반겨주었다. 괴테가 찾아와 작품의 영감을 얻어갔을 정도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슈타우프바우 폭포. 70개가 넘는 빙하 폭포가 있는 라우터브르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폭포로 그 낙차가 무려 300m에 달하며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낙차로 유명하다. 라우터브르넨을 경유하며 본 뜻밖의 선물, 슈타우프바우 폭포의 힘찬 낙차와 함께 융프라우 산악열차 여행도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해발 3,000m가 넘는 알프스 산맥에 머물렀었던 것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시 내려온 인터라켄의 한적한 마을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만년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을을 걷다 보면 역 근처에 한국 국기가 당당히 걸려있는 식당이 눈에 들어온다.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의 나라 스위스에서도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전해진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국인의 맛을 더하며 여행의 마무리를 음미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오고 싶어하는 나라. 초원과 설원이 어우러져 눈부신 자연을 품에 안고 사람들의 발길을 절로 머물게 하는 곳, 스위스. 이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에서 만난 하늘 아래의 첫 기차역, 융프라우 요후. 인간이 만들어낸 위대한 철로를 따라 설국으로 향하는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눈부신 대자연의 숨결을 간직한 채 오늘도 설원을 달린다.